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세계적인 명문대인 하버드에서 하버드를 다니는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70년간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인생 성장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가를 조사한 이 보고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돈 혹은 명예, 건강 등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행복의 제일 조건은 바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불행할 확률은 적지만 그렇다고 물질의 부여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도 원만히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신과의 30대 초반의 회사원이 왔다고 하죠. 무슨 일로 왔느냐고 하니까 우울해서 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의사분이 물었더니 키가 작아서요. 30대 치고는 키가 꽤 작더라는 것이죠. 데이트는 해보았느냐 물으니까 모토 솔로인데 최근 동료의 주선으로 만나보았지만 잘렸다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의사분은 답답해 할 말이 없어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럼 여성들이 좋아할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 골똘히 생각하다가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것은 없느냐고 하니까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도 없고 그리고 또 유머도 없고 인상을 쓰면서 물어보는 것마다 없다 하는 글을 보고 정신과 의사분이 한마디 얘기했다고 합니다. 키가 커도 좋아할 여자가 없겠네요 라고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하죠. 비록 키는 작아도 여유가 있고 당당하고 유머도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남다른 면이 있다면 좋아할 여성이 나타나 모태솔로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물론 키가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키워 건강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가 원만한 길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신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둘째로는 가족 혹은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만한 소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기에 스트레스의 90%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소통을 해치는 것은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간주하고 상대를 고치려는 데서 갈등의 고른 깊어만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판사의 위치에 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 관계는 악화시키게 되며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 마음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나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판사의 자리에 서 있으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은 비판과 정죄입니다. 서로 비판 정죄는 관계 파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지적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비판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 변호사의 위치에 서라 하십니다. 자리만 바뀌어도 훈훈한 정감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뛰어다닙니다. 승객들은 불평을 하며 애들을 버릇없게 키운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부모된 아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애들 아빠는 사과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랑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이라 경황이 없어 애들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승객들은 숙연해졌고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알고 나니 자신들의 말이 너무 경솔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허물에 거품 물고 비난 정지하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티가 있는 데 비해 내게는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위치에 서는 것은 문제 많고 탈 많은 사람들을 보고 비난 정지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마음,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모습을 가질 때,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원만한 소통을 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만에 힘써야 되며 동시에 인간관계에 원만하게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